문조털내유 팔 비틀리고 각계급파 당했느냐. 정청래가 고립된 것 같아. 참, 멸칭, 서로 이제 멸칭을 써줘. 좌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반대쪽에 있는 이 정청래를 지원을 한다고 알려진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문조털내유, 이쪽에는 뭐 한강 새똥 대주길, 참 좌파들 싸우는 것도 지저분하게 싸우죠. 자, 그 중에서 문조털내유가 마치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각계 격파를 당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정권 쪽에서 뭐 팔을 비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지난 7월 1일에 문재인이 청와대 가서 이재명을 만났죠. 이재명을 만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 있었을까? 그때 이재명을 만나는 걸로 발표를, 문재인과 이재명 만난다고 발표를 한, 청와대가 발표한 그날이 바로 정청래가 다음 당대표 연임하겠다고 대표직 일단 사퇴를 하고 문재인을 찾아갔던 날이죠. 문재인 뭐 국제 도서전 하는다고 하는데 문재인을 찾아갔던 날인데,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만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고 나서 그 전후를 보면은, 그 전후 시점에 좀 이렇게 마치 각계격파 당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원래 뒤에서 이렇게 마치 큰 배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재명에게 불려가가지고 마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연출이 됐죠. 그리고 조국은 문조 중에서 이제 조국인데, 조국은 지금 아무 존재감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조국은 팔 비틀 필요도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경상도 사투리 가지고 일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말 속된 말로 하면은 한물간 그런 정치인, 한물간 사람입니다. 조국은 별로 이제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 털 이제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는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말이 좌파 안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한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현지에서 방송을 하는데 무슨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당 홍보하고, 또 자기 식당에 상 몇천만 원인가 권리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정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식당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전당대회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뭔가 이게 팔을 비틀려진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좌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는 이제 정청래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거의 고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시민 씨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 또 유시민의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때 이재명을 공격을 했죠. 이재명 쪽을. 왜 정축을 하랬더니 재건축을 하느냐. 자기들이 이제 좌파의 주인이고 이재명은 바지 사장이니까 바지 사장 들어와서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은 이 토대 위에서 약간 올리기만 해.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들어와서 아예 그 건물을 없애버리고 재건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김어준하고 유시민 막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죠. 서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이 만난 거 그 전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팔비튼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일단 정청래는 좀 이제 고립됐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고립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청래는 아직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김민석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정청래를 막 공격을 했죠. 이 자기 정치, 정청래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 정치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가 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뷰센 뉴스 기사로 보시겠습니다. 정청래가 반격을 했다. 이재명이 출국하자. 이젠 말할 수 있다. 김민석의 당대표가 로망. 이것이 대표적 자기정치 사례다. 그러니까는 김민석이 정청래에게 왜 자기정치를 하느냐. 당대표가 자기 사람 막 지방선거 때 꽂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유원태 같은 거 막 꺾고 자기 사람을 꽂고 이렇게 하니까 왜 자기 정치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이제 하루 만에 반격을 하는 겁니다. 김민석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나는 당 대표가 목적이다, 목표다, 로망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기 정치다. 이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출국을 하니까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제목의 SNS를 글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끄는 거죠. 이재명 오늘 또 외국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뭐죠? G7 갔다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또 뭐 국빈 방문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탈리아 국빈 방문 뭐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오늘 또 나왔는데 오늘은 튀르키예에서 이 나토 정상회담 지난번에는 또 작년에는 안 갔죠. 근데 굳이 나토 정상회담을 이번에는 가면서 또 몽골에 또 이 국빈 방문 일정을 또 끼워 넣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무슨 뭐 현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대접받으러 가는 거죠. 서로 이제 교환 막 하는 겁니다. 국가 원수들끼리 서로 한번 초청하면 한번 가서 그래서 국빈 방문해서 융숭한 대접받고 그걸 이재명은 갈 때마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김종숙에 이어서 김혜경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또 가고 나서 출국하고 나서 그 정청래가 출국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목의 글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저렇게 반격을 하는 겁니다. 김민석이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그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자신을 직격한 데 대해서 누가 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김민석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김민석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티격태격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시점에 제가 혼술 시간에 전에 들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고민정이 출마 선언을 내일 합니다. 내일 9시 몇 분인가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뭐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금 구도가 이재명 쪽에서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이제 나서고 있죠. 그리고 반 이재명 쪽에서 정청래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민정이 끼어든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처음에 정청래 쪽에 문조 털레오가 전부 다 힘을 같이 몰아주기로 했죠. 문조 털레오는 뭐냐? 바로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는 그 세력이죠.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좌파. 그러면은 고민정은 문재인의 입 역할을 했고, 대변인을 했고, 그리고 계속 문재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정청래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진영입니다. 같은 진영인데 정청래가 나와서 대표주자로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고민정이 내가 나간다. 이 상황을 문재인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고민정이 감히 문재인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임종석이 과거 이야기한 적이 있죠. 고민정은 문재인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거의 문재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대표 출마를 선언을 한다. 이게 문재인의 허락 없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재인은 물론이고 이 친문 진영.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일단 정청래 보고 정청래 너가 우리 그 세력의 대표가 아니야 이제. 대표가 아니야. 뭔가 이제 이재명이 팔을 비틀었는지 어쩌는지 정청래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고민정이 당선될 거라고 보고 출마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들도. 이제 겨우 그러니까 김민석이나 송영길하고 비하면은 이제 겨우 재선위원이고 뚜렷한 존재감도 없죠. KBS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뭐 재선한 거 대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그러니까는 친명 쪽에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가 고립돼서 만약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불출마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마 포기설이죠.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은 친명 두 사람에서 단체를 벌이죠.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그전에는 송영길이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호남표를 몰아주고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청래가 드롭해버리면은 그 송영길이 그럴 필요가 없죠. 같이 겨루는 거죠. 김민석하고 친명끼리. 자, 그렇게 하는 모양이 또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쪽에서 한 명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정청래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가 완전히 문조 특례 이후에서 다 고립돼 버리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발 빼고 고립되는 상황이면은 과연 끝까지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상황에서 그냥 친명의 단체로 놔두기는 그러니까 고민정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그 지금 구도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은 정청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썼습니다. 겉으로 다 노골적으로 보였죠. 기자회견하면서 정청래가 선거에 책임이 있다. 꼭 당선돼야 될 곳에서 졌다. 자기가 픽한 정원호 서울시장, 저 부산에 내버려보낸 자기 참모 하종우, 저 평택에 꽂았던 이재명이라고 꽂았던 김용남, 이게 전부 다 졌다. 이거 정청래 때문이다. 정청래 당대표를 또 뽑으면 안 돼. 그 말을 기자회견하면서 전 국민을 보는 데서 했죠. 그 자리에서 또 김민석 보고 역대 내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1년 동안 남겼다. 내가 다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교체해 주는 거다.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탄핵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친문 쪽에서도 문재인 쪽에서도 이거 잘못하면은 아직 그 권력이 살아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뭔가 당할 수도 있다 해서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닌가. 문조 특례 이유가. 자, 문재인도 그 이재명에게 뭐 걸려있는 것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자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때 청문회도 하고 검찰 미래위원회도 만들고, 그런데 공소 취소 대상에 자기 것만 다 집어넣기, 대북 송금하고 자기 것만 다 집어넣기가 민망하니까 문재인 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문재인의 그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걸 다 넣어줬어요. 이것도 그 사건이 조작된 거야. 문재인 것도 넣어줬죠.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이재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사건까지 다 없애주네. 그리고 실제로 기소된 것도 있죠. 그 문다이스 태국 이주 갔을 때 전 청와대 조직, 전 정부 조직을 막 동원해가지고 이상직에게 자리 주면서 뇌물죄죠, 뇌물죄. 그 기소돼 있죠. 문재인 본인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김정숙 씨 법인카드로 옷 사고 구두 산 이유, 문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재명이 진짜 정청래가 되면은 레임덕이 오니까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우리는 빠져주자. 그래, 김민석을 시키든지 송영길을 시키든지 알아서 해봐. 본인들의 약점이 있으니까. 자, 그런 구도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좌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고, 제가 볼 때도 뭔가 심상치 않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